안녕하세요. 박기란 변리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배진양 변리사님을 모셨습니다. 배진양 변리사님은 그 49회 변리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시고 이번에 저희 특허사무소에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변리사님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9기 최연소 변리사 배진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P&K 국제특허 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연소시면 몇 살에 합격을 하신 거죠? 제가 22살에 합격자 발표가 났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준비를 언제 시작을 하신 거죠? 시작은 20살 겨울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때 민법 강의를 시작을 했다가 그때는 휴학을 안 한 상태라서 한 학기 학교를 더 다니고 휴학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년 정도 더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대학 입학하고 이제 한참 놀 때인데 뭐 시험을 준비를 생각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시험이 있는지도 몰랐고 졸업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뭐 흘러들게 됐는데 보통 이제 그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시험의 동기를 가지게 되셨는지 여부하고 수험 기간을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준비를 하셨는지 과정을 뭐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제가 변리사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정확히 발표가 어디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문직 연봉 순위라고 해서 연봉 순위가 쫙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변리사가 뭐 잘못된 통계였긴 했지만 1위라는 결과가 나왔었고 그때 그러면 변리사 해볼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검사나 이제 좀 법 쪽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과다 보니까 그쪽 법대나 이런 데 가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과 쪽에서 법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또 변리사를 알게 돼서 변리사를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은 그때부터 가졌었던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아, 이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이렇게 오신 거. 네, 그게 이제 수험 생활 하다가 뭐 이제 그때 변리사 강사분도 계셨고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게 아니다를 알게 됐는데 그때 너무 늦었죠. 발빼기가 늦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이렇게 선행 조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단기간에 한 뭐 어떤 비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되게 어릴 때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부모님께서도 반대가 좀 많이 심했어요. 뭐 벌써부터 그런 걸 준비를 하냐. 그래서 부모님이랑 약속을 한 게 딱 3년만 하고 안 되면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3년이라는 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대한 더 빨리 끝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었고 그리고 수험 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제가 하고 싶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조건 공부만 하고 밥 먹는 시간도 최소한으로 하고 남들보다 한 두세 배는 더 노력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 이후에는 뭐 본인 하고 싶은 거를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합격 이후에 뭐 열심히 놀았어야 되는데 아직 학업이 많이 남았었고 그때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에 다시 복학을 했으니까 학업도 많이 남았었고 제대로 잘 못 놀았죠. 그럼 이제 노시려고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단기간에 학교를 하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사실은 49회 시험이 벌써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 한 8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빨리 합격하셨으니까 기간이 너무 비는데 그 기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사실 발표 나고 합격하고 겨울방학이었으니까 그때 연수를 받았어요. 한양대에서 그때 연수를 받았고
이제 학업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바로 일을 시작하기는 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는 좀 애매해서 계속 학교는 다녔었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24 정도였는데 그때 변리사를 시작을 하자니 제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변리사를 시작을 하면 아마 죽을 때까지 이제 변리사만 해야 될 텐데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더 학업 쪽을 더 해보자 해서 그때 공과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변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그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뭐 후회는 없습니까? 뭐 대학원에 대해서 이 공대 대학원 뭔가 이게 약간 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약간 대학원생 생활, 대학원에 대한 약간 좀 뭔가 이런 부정적이고 약간 짠한 그런 어떤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보시니까 뭐 소감이 어떠셨어요? 일단 그 대학원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목표가 없으면 대학원 가는 거는 저는 되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뭐 간단한 예로 제가 대학원 안 가고 바로 변리사 일을 했으면 지금쯤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더 풍족했겠죠. 결국엔 약간 개성이 그런데 네. 네. 근데 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아마 선택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나름 학업을 어떤 아까 목표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 목표는 어땠었고 지금 다시 이제 끝난 시점에서 또 생각해 보면 어떤 목표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의 목표가 딱 정해진 거는 없었어요. 사실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고, 당장 그때 가진 생각은 변리사가 너무 빠르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 생각을 했었고, 뭐 제가 더 다른 거를 하기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때 하고 있었던 건 공부였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대학원 가서 이제 좀 목표가 생겼었죠. 이게 좀 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좀 밝혀보고자 연구를 좀 했었고, 뭐 한 열심히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도 연구 결과도 냈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재미가 있거나 목표가 있는 분들은 대학원을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는 다시 변리사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목표도 뭐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좀 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일을 배우면서 어떤 일인지를 좀 더 겪고 나서 뭐 그 후에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제 방황 중이시다. 네, 방황 중 사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한 8년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방황은 어차피 계속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종착점은 뭐 사람마다 이제 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대학원에서는 어떤 결국에는 학문의 최전선에서 뭔가를 밝히는 일의 자체에 뭔가 좀 적성과 좀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떤 일이든 뭐 그 일에 보람이 있고 뭐 재미가 있긴 하지만은 뭐 그게 뭐 모든 거를 채워주진 않잖아요. 채워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재미나 흥미가 있어야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변리사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배진현 변리사님이 이제 근무를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하셨고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좀 더 하실 수도 있고 뭐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변리사 업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루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보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1편으로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배진현 변리사님 또는 다른 뭐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